자,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아마도 여러분이 사전에 질문으로 올렸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다 스며들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다시 또 Q&A로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올라오는 학생은 여기서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안 줍니다. 저는 못 받습니다. 네. 여기 비슷한 학생들이 이제 질문도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모든 학생을 다 선정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평을 보고 나서 잘 본다면 수시 전략을 좀 더 공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선택일까요? 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제 답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쉬운 구평이라면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 막 상향 지원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표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점수가 88점이면 등급이 1등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만 버텨보자. 떨어지더라도 좀만 떨어져서 어떻게 해보자 하면 1등급이 딱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서가 상향 지원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미 본인도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이미 그 질문 속에는 나 역시 상향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상향 지원하더라도요. 결국은 안정은 꼭 끼워놔야 된다. 과연 안정을 3장을 쓸지 1장을 쓸지 그건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3인데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여기서 입시 끝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저는 지금 공부한 게 좀 아쉬워서 뭐 그냥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차하면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 조합이 좀 더 이 개수,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좀 더 공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저는 안정은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1장이든 2장이든 저는 꼭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능은요. 여러분의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보다 잘 보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본 시험에 80% 정도 육박하면 실제 본전 정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짝 마음을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꼭 안정을 1-2장 정도는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학생입니다. 자, N수생이 수시 지원하게 될 경우 지원한 학교에서 N수생인 걸 아느냐 물어봤고요. 그러면 학종에 쓰는 게 불리하냐 물어봤고요. 이런 이유로 여수장 쓰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성적 학생부를 넣는 순간 이미 뭐 졸업생인지 다 보입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3학년 2학기 성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재학생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들어와 있을 수가 3학년 2학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인 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일선상에서 판단을 한다. 그리고 꼭 고3이라고 해서 유리할 건 없는데 그런데 보통 N수생 입장에서는 N수생은 안 뽑아요. 근데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원하는데 그냥 학교 후배들 자, 만약에 규모가 300명 학교 규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만 기준을 보더라도 300명 중에 여러분의 성적대가 몇 명이 있겠어요? 있겠죠. 더 위도 있겠죠. 즉 항상 해마다 다시 똑같은 점수대의 경쟁력을 가진 학생은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N수생은 결국은 전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이너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유리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학교에도 다 문의를 해보면요. N수생이라고 해서 꼭 떨어뜨리는 그런 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강남대성학원 또 대성학원에서 체크를 다 해보면요. 실제 저도 상담을 해주고 뭐 논술 전형으로 붙는 경우들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으로 붙는 학생들 보면
N수생도 충분히 붙습니다. 삼수생도 붙습니다. 단 원서를 쓸 때는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적정 점수대에 맞춰서 써야 되고 준비되어 있는 비교과적인 부분들, 수능 최저 충족 여부 다 하는 것들이 되어야, 자격이 되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는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을 합니다. 단 N수생이라고 해서 연민을 갖고 뽑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쓰는 게 의미가 없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서 6장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전형으로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시? 그렇지 않고 논술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현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의고사 좀 더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경쟁력은 정시 지원 가능한 거에 비해서 좀 더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쓰는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부 전형 6장을 쓰려고 했던 것을 논술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안 쓰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6장을 어떻게든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능 성적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의대증원 이슈와 자유전공 확대로 구평 이후로 N수생들이 더 투입될 수 있나요? 또 의대증원으로 인해 바뀔 수 있는 사항과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네. 이 6, 9 수능이 지금 평가원 진행이 되고요. 우리 선택형 수능, 통합형 수능 22학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을 총 3번을 봤어요. 올해가 4번째입니다. 네, 4년차입니다. 이 선택형 수능 4년차예요. 6평에서 졸업생이 18.7%고 9평에서 21.8%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역대급의 N수생이고 올해부터 의대증원이 맞물리기 때문에 언론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심지어 직장인들이 온다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6평 전부터. 하지만 매우 차분했습니다. 전 현장에서 이걸 다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6평에서 보니 전년과 비교하니까 절대적인 인원 자체가 어때요? 398명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사 대비 현장은 생각보다 좀 차분하다. 네. 물론 작년에 88,00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 비교하면 벌써 12,000명까지 이미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늘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평도 한번 봐야죠. 이때는 차분했지만 9평 때는 흥분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10만 4천 명이고 10만 6천 명, 약 2천여 명 늘었다고요. 그러면 에이 수능은 다르겠지. 또 기사들이 나옵니다. 의대생들이 또 학생들이 그냥 시험만 하면 보겠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본 학생들이 점수가 아주 막 상향으로 막 솟구쳐 오르느냐?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쉽게 수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걸 반영했을 때 올해 수능에서 N수생은 약 18만 명 정도 볼 것 같습니다. 18만 명 정도 볼 것 같아서 비율적으로 따져보시면 약 35.2% 정도, 그래서 35% 내외로 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걱정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의대증원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질 수 있느냐. N수생 규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갖지 말라는 게 꼭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등급 역량은 N수생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과목 선택 및 특히 그죠, 이번 사탐론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N수생의 규모보다는 과목 선택이 일부 영향을 주려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화가 빠지고 생윤과 사문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에서 넘어간 학생들이 1, 2등급 학생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4, 5등급 이 친구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친구들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막 1등급으로 막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 뺏고 그런 분위기도 또 아닙니다. 다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너무 공포감만 갖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이 봤을 때는 이 전체가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나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의 등급의 영향은 이 N수생의 규모는 이미 작년에 들어와서 형성하고 있는 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와서 수능에서 크게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이 공포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수시 입결 컷 하락폭은 분명히 있을 건데 올해는 의대 증원이 바로 영향이 어디에 크게 미칠 거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서 일반 전형도 컷은 하락이 있겠지만 지역인재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6평은 어려운 시험, 9평은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예상되는데 수능 최저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 질문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면 첫 번째, 평가원 성적과 학평을 같이 좀 봐달라. 단, 학평을 그냥 보지 말고 보정해달라. 약 0.5등급씩 좀 더해주세요. 네, 더해줘서 경향성이 상승세에 있는지 그냥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원점수가 난이도 영향이 큰지 또 체크해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점수는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 시험이 어렵던 쉽던 70점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꼭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어려운데 70점 버티고 있으면 등급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시험이 쉬웠는데 70점대를 유지해요? 그러면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스타일이 원점수가 난이도에 영향을 좀 잘 받는 편인지 안 받는 편인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영향을 많이 받으냐 안 받느냐 했을 때 그럴 때 지금 내가 받은 9평의 이 등급이나 이런 상황이 과연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점수가 단순하게 등급을 보지 말고 만약에 원점수가 가만히 있다 보니 등급이 확 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수능은 이번보다는 좀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점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등급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6평에 맞춰서 봐야 될까요? 네, 그것도 6평, 9평의 무게중심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원점수 나오는 스타일도 한번 보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논술로 6개를 모두 쓸 생각이래요. 네. 자, 이 결론은 뭐냐면 논술은요, 학생부 전형하고 다릅니다. 벌써 경향성, 진로 경향성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마치 정시와 같아요. 좀이라도 좋은데, 좀이라도 안정적인데 붙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기준 좀 말해달래요. 자, 첫 번째. 붙고 싶으세요? 그러면 상향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이 합격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요, 상향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마음이냐면, 어차피 수시 붙는데 좋은데 붙으면 좋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향 지원하는 측, 상위학과는요, 모집 인원도 많아요. 그러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은요, 잘하는 학생도 많고요, 허수도 많습니다. 근데 낮은 데는요, 학생들이 거기에 무조건 입성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은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 지원으로 좀 하향 지원하는 게 과를 좀 낮은 과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저도 이게 현장에서 느꼈던 결론입니다. 실제 저는 많이 그렇게 해서 붙여봤습니다. 자, 납치 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패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납치 전형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전에 실시하는 연대나 홍익대나 시립대도 상황에 따라서는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내 점수가 과연 거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즉 납치가 행복한 납치인지 그 부분도 보셔서 과감하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를 충족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원서의 안정적인 면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것도 전략상 6장 안에 섞어 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약수령 논술도 좀 다뤄주세요. 자, 아무래도 제가 설명의 내용을 다루다 보면 약간 상향의 좀 높은 상위 대학들을 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논술은요, 학생부 전형으로 거의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심지어 논술도 보면 어려운 논술들이 많은데,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를 보면 그래도 좋은 학교 있습니다. 자,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수원대, 을지대, 뭐 신한대, 한신대도 있지만 이 주요 학교를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논술 유형이 국어하고 수학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겁먹지 마세요. 겁먹을 시간 있으면 빨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제 보세요. 예시문항 보세요. 그러면 정말
단답형의 정말 간단한 정도, 단답형 한 줄 이내에 답을 하거나 수학 문제 푸는 것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형서 있죠. 유형서 아니면 연습 문제 정도의 그냥 무난한 정도 난이도예요. 즉 오히려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부 경쟁력이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학들만 잘 공략해도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여러분이 사전 질문으로 한 내용들을 더 많이 해드리면야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충분히 앞에서 다른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자연스럽게 좀 들어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본 시험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너무 상향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최적의 상향과 적정과 안정에 대한 비율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수 없이 혹시 전형을 놓쳤거나 날짜가 겹치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적어도 쓰려고 하는 6장 또는 후보군까지 미리 정리해 놓고 경쟁률 상황 보면서 쓰시면 됩니다. 원서는 이왕이면은 마감에 임박해서 쓰면은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너무 경쟁률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 둘째 날 정도는 네, 원서를 쓰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입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9편이 끝났고 수시 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수시 원서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고 수능 대박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시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대성마이맥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